KTM 1290 슈퍼듀크 R에 관심이 있거나 구매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량 1301cc 경렬 2기통 순행식 엔진의 6단 미션 177마력 최대 토크는 7000rpm에서 141Nm 전후 WP 서스펜션이 채용되었습니다. 타이어는 프론트 120에 70 17인치 타이어와 리어 190에 55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프론트 트윈 브렘보 4피스톤 ABS 캘리퍼와 리어 브렘보 2피스톤 ABS 캘리퍼, 연료 탱크 18L, 구조 중량 195kg, 시트고 835, 가격은 2,700만원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KTM의 1290 슈퍼듀크 R입니다. 저희 바이크는요, 이름처럼 그냥 듀크가 아닙니다. 이름 앞에 슈퍼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듀크 중에서도 최고의 끝판왕, 네이키드 바이크 중에서도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00cc의 병렬 2기통 엔진을 이 네이키드 바이크에 심어놨어요. 보통 녀석이 아니죠. 자, 이 바이크는 정말 특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스피크 대회에서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이 파이스피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 파이스피크는요, 미국 콜로라도주의 로키 산맥 동단에 위치한 파이스피크라는 산이 있어요. 이제 그 꾸불꾸불한 그 산 도로에서 펼쳐지는 기록을 갱신하는 레이스입니다.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둘 다 기록을 경쟁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이 모터사이클 분야에서는 cc별로 이게 급을 나눕니다. 그 중에 이제 1200cc대의 이제 그런 바이크 경쟁에서 2012년에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가 모터사이클 역사상 처음으로 10분 이내로 9분 52초의 기록을 달성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막 난리 났었죠. 뭐 어떻게 모터사이클이 10분 이내로 들어오는가. 그러다가 5년 동안 쭉 그 기록을 깨지 못하다가 2017년에 요 녀석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요 녀석이 기록을 바로 깨버렸습니다. 그것도 뭐 0. 몇몇 초 차이도 아니라 9분 49초대에 그 기록을 갱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지립니다. 지려. 진짜 보는 내내 제가 막 떨리고, 그냥 일반 그 트랙에서 경주하는 게 아닌 일반 공도에서 펼쳐지는 레이스예요. 1290 슈퍼듀크 R이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라이더의 그런 기술도 중요하겠죠. 2018년도에 이제 파이스피크 대회가 또 열리긴 했지만,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60이 9분 59초의 그런 성적을 내면서 아직까지 현재 파이스피크 기록을 유지하는 그런 기종이기도 합니다. 색상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검정색과 흰색, 이 두 가지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바이크의 정말 예쁜 포인트가요, 이 주황색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을 보시면 진짜 예뻐요. 살짝 뭔가 그 한국 택시 색깔 같으면서도 그거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일단 시트고는 835입니다. 키가 작은 저한테는 좀 다소 높은 시트고긴 하지만, 키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트고 같고요. 대신 시트가 넓기 때문에 다리 착지성이 그렇게 막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은 약간 넓다면 넓은데 좁은 편도 아니고 넓은 편도 아니고 정말 적당한 핸들바 길이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버튼을 보시면 오른쪽에 비상등, 킬스위치, 그 다음에 시동 준비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바이크는요, 스마트키입니다. 그래서 이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크인 것 같기도 하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 대박. 이렇게 스포츠한 바이크에 크루즈 컨트롤하는 말도 안 돼. 이 왼쪽에 좀 버튼이 약간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빔과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할 수 있는 또 위아래 버튼과 셋, 뒤로 가게, 깜빡이, 크락션 이렇게 있습니다. 계기판은 RPM도 잘 표시가 되고, 기어 인디케이터도 나오고, 연료 잔여량, 그 다음에 오일 온도, 모드가 스포츠, 스트릿, 레인, 트랙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버튼을 아래로 누르면은요, TPMS가 나옵니다. 타이어 앞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터가 나오고요. 약간 스트릿 모드로 했을 때는 되게 너덜너덜하게 나간다는 느낌이라면은, 이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팽팽하게 잡아주면서 치고 나가는 게 세집니다. 지금 바퀴 온도가 이제 2도 정도 되는데 잘못 당기다가는 제가 이 시승 바이크를 깔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타야죠. 지금 이 시승 바이크가 아크라포빅 슬립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살짝 조금 우렁차긴 한데 이 순정 대비에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배기도 그렇게 소리가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밖에 어두워지니까 이 계기판 색깔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또 매력이 있네요. 뭐 사이드미러는 잘 보여요. 너무 작진 않고 가로로 길기 때문에 뭐 뒤에 있는 차들도 잘 보이고. 날아가면 큰일 나 여기서. 일단 이 바이크가 퀵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뭐 주행을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이 네이키드라 바이크라 그런지 이 핸들이 이렇게 높지가 않고요,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말면은 좀 보기 좋은 포지션이 나오긴 하지만 이 허리를 말았을 때의 그 장거리 주행은 살짝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치고 나가는 가속력은 끝내줘요. 너무 재밌어요. 고RPM까지 당기지 않아도 엄청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4,000, 5,000대만 유지해도 와,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최대 토크가 7,000rpm부터 터진다고 하는데 이 7,000rpm까지 굳이 안 가도 충분히 재미지게 타실 수 있는 바이크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핸들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날카롭게 방향도 잘 바뀌고, 이 서스펜션, 제가 알고 있는 이 WP는 정말 물렁물렁하고 오프로드에서 타기 적합한 그런 서스펜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타고 있는 기종의 서스펜션은요 그렇게 물렁물렁하지 않습니다. 이 서스펜션도 딱딱하고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바이크라 생각을 합니다. 이 1300cc의 엔진이라 그런지 겉에서 보면은 이 바이크 프레임과 이 카울보다는 엔진만 보이게 됩니다. 되게 웃겨요. 막 터지고 난리 났는데 아주. 잠깐 빅사이트에서 몸 좀 높이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자, 추운 날씨에도 많은 라이더들이 나와 있으십니다. 브레이크는 프론트, 리어 모두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가 채용이 됐는데요. 날카롭습니다. 밀리는 감은 없고요, 정말 칼처럼 꽉꽉꽉 꽂히면서 브레이크가 잡혀서요, 이 스포츠 주행에 정말 적합한 브레이크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S까지 다 달려 있어서요, 뭐 아무리 내가 브레이크를 세게 잡아도 뭐 락은 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멀 머플러를 다는 것보다 이 풀 시스템 머플러를 다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적으로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구매하시게 될 경우에 풀 시스템 배기는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크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좀 오토바이를 재밌게 타고 싶고 힘을 좀 남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 이거는 1300cc 바이크라 공도에서는 그렇게 풀파워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가속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힘이 남으면서 재밌게 타고 싶으신 분들이 타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근데 가지고 놀기에는 뭔가 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좀 키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타시면은 포스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추천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좀 키가 좀 작으신 분들, 초보자분들은 이 바이크를 절대 타시면 안 돼요. 초보자들이 타시면은 이 성능에 대해서 얼마나 뽑으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가속은 200km까지 충분히 무난하게, 진짜 200km쯤이야 뭐 그냥 미친듯이 타다가는 진짜 날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짝 무서워요. 진짜 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내일이 없다, 그런 분들이 타시면은 내일이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제 시승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을 관둔 지가 한 지금 6개월이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생활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조금씩 유튜브 지금 뭐 수익이 나기는 하지만 뭐 하루에 4불 정도 벌고 있어요. 4불, 5불.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여러 회사에 지금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요, 회사 이력서가 잘 돼서 일을 하게 된다면 뭐 1월 안으로는 아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시승기를 많이 못 찍어요. 아시겠지만 직장인들이 바이크를 얼마나 많이 타실 수 있겠어요. 뭐 회사 끝나고 바이크를 탈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어두울 때 바이크 시승기를 찍게 되면은 영상도 안 나오고 이 보는 시청자도 좀 짜증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 뭐 토요일 같을 때 시간 내서 바짝 찍고 뭐 주중에 편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생활비죠. 일단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일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승기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스터 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